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전에 올렸던 식용과 Q&A에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2탄으로 Q&A를 한 번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답했던 부분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새롭게 받은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답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학교 영양사로 일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이나 식용과 Q&A에 더해서 학교 영양사에 대해서 받은 질문들까지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을 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식용과에 대한 정보들은 조금 차이가 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학교 영양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이 교직이수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더욱 영양교사가 아니면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교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꼭 교직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꼭! 무조건!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그 교원 자격증이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직 대학생이라서 교직이수를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그 기회를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졸업을 했거나 학년이 지나서 교직이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대학원을 진학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교육대학원 중에서 영양교육 전공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수업을 야간에 하는지 주간에 하는지 학기제인지 방학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가지고 진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교직이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일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교원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휴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무언가의 목표가 있지 않다면 휴학을 하는 건 정말 비추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휴학을 선택하는 그것은 본인이 어디에 더 가치관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했거든요. 대학생 때는 휴학은 절대 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이 강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일을 하고 나서는 휴학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긴 했거든요. 우선 제가 휴학을 하지 않은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닌 동기들 모두가 다 같이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고 저 또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졸업을 해서 끝내고 이제 취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옆에서 으쌰으쌰 같이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휴학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국시를 준비하려는 제 동생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뭔가 국시를 준비하는 과는 수업을 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결국은 국시 과목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저는 국시를 보는 과는 뭔가 그 기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딱 해가지고 빡! 끝내서 딱 면허증 따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휴학을 하고 나서 뚜렷하게 해야 될 무언가가 있지 않다면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딱 졸업하고 딱 합격하고 이런 흐름을 탔으면 좋겠어서 국시를 봐야 하는 과 사람들에게는 굳이 휴학을 막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휴학을 하면 뭐 국시를 합격 못하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돌아와서 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전에 했던 걸 까먹었다면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학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뭐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저의 생각이고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와서 휴학을 해도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학생 때 많이 즐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막상 그렇게 노는 시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 기간 너무 빡세고 힘들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동안 공부해서 또 바로 취직을 해보니 저는 사실 그러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일을 하면 정말 제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일단 평일에 할 수 없는 거 굉장히 많고 쉬고 싶다고 맘대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쉬는 날이 와도 그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가지고 뭔가를 많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휴학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해서 그걸로부터 엄청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제야 깨달아 버렸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4년 동안 휴학하지 않고 졸업해서 바로 취직해서 일하고 이런 거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지금 대학생 때 쉬었다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하고 싶은 그때의 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제 가치관과는 정말 적합한 선택을 했고 여러분도 만약에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면 휴학을 해봐도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더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발직이나 마케팅 쪽을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아마 이런 종류의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었던 것 같아요. 우선 창업은 식용과를 나와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과나 나와도 돈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식용과를 나와서 창업을 하는 거라면 뭐 요식업 쪽을 한다면 식용과를 졸업한 게 도움이 되는 순간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발직이나 마케팅 같은 것은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 약간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무역 이런 쪽으로도 전공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수 전공을 좀 고민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해서 시간을 들일 만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복수 전공을 알아보시고 좀 더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확률로 따지면 식용보다는 식공이 더 높다. 그리고 개발직 같은 경우는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근데 식용은 식공에 비해서 실험을 하는 수업도 많지 않고 그냥 대학을 졸업한 학부생 입장으로서는 취업의 문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대학원을 또 다시 진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기업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뭐 경력이 쌓이면은 일정 정도 경력이 쌓이면 다른 부서로 개발직 부서로 뭐 부서를 이동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개발직을 하고자 하면 식용보다는 식공이 유리할 것 같고 하고자 한다면 실험 경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요즘에는 SNS를 활용해서 마케터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쌓아서 나중에 자소서나 취업할 때 좀 녹여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복수 전공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저희는 다른 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학부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학교도 그게 없어졌는데 이렇게 아예 과가 나눠져 있는 학과들은 복수 전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학교가 됐으면 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왜냐면 개발직을 생각했었던 때도 있었고 영양사가 하기 싫었던 시기도 있었어서 그러면 내가 식품 회사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테니까 식용보다는 식공이 좀 더 유리했을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도. 근데 나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마다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해야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내가 후에 뭐를 하고 싶을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때 안 해가지고 그게 걸림돌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복수 전공을 안 해봐서 힘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우선 제가 학부생일 때도 2년제나 전문대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 다시 편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위생사도 없고 영양사도 없는 학부생 김미수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모든 걸 다 가지고 굳이 학교를 왜 또 오는 거야? 나는 지금 이거 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를 왜 오지? 왜 왔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되니까 전문대나 2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제약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해를 하게 됐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들어가려는데 그런 학점 같은 게 좀 모자란다던가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인터넷으로 학점 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원서를 낼 때 2년제, 4년제를 따로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연봉 자체도 아예 다르고 뭐 승진 체계나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입을 할까요 말까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시면서 대부분은 이제 걱정이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부생보다 이미 면허증이나 자격증 같은 부분에서 취득하는 거에서는 이미 위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험 부분이나 면허증 부분에 있어서는 편입생 언니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약간 도움을 받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교수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주면서 도움을 주고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미리 취득한 그 언니들한테는 또 그러한 팁들도 받으면서 도움을 받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이팅! 대부분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겠죠? 그렇다면 기대하시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친한 동기들 한 8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영양사를 하는 사람은 제가 일했을 때 기준 저 포함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영양사를 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도 다 취업은 해서 모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했어요. 식품회사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제약회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슨 센터 같은데 개발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취업률은 좋았다. 하지만 영양사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남자 동기들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는데 저희 과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졸업한 오빠들을 보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훨씬 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찍었던 Q&A에서 식용과에 대한 것들을 꽤 자세하게 다뤘어가지고 댓글로 꾸준히 달렸던 것들만 제가 추려서 방금 다시 답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영양사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취업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21년 2월에 졸업을 하고 21년 3월에 바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21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총 2년을 학교 영양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제가 가서 보조 영양사나 뭐 기간제로 근무한 형태는 아니고요. 한 학교에 오로지 저 혼자서 근무를 하는 영양사였습니다. 학점은 전공 점수만 하면 4점이 넘었고 교양을 포함하면 4점이 조금 안 되는 3점 후반대였어요. 면허증은 영양사, 위생사, 자격증은 한식, 바리스타, 식품기사, 운전면허증 이 정도로 이력서에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생 때 한 달 동안 학교 영양사로 인턴십 실습을 한 경험이 있었고 병원 4주, 대학교 식당 2주 이렇게 실습 경력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뭐 학과 회장, 단과대학 학생회, 뭐 단과대학 부회장 이런 뭐 SNS를 통한 대외 활동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적을 때는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약간 그 활동에 있었던 경험들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여쭤보신 게 토익이나 커멀 자격증 이런 거 여쭤보셨거든요. 저는 커멀 자격증 1급, 2급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토익 공부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학교여가지고 뭐 커말이나 토익 뭐 이런 것들이 딱히 우선시 돼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 학교에 합격함과 동시에 삼성 웰스토리도 그때 면접만 남겨두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필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동일한 사람이라면 물론 있는 게 좋겠지만 플러스 점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필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학교로 취업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학교도 뭐 별 다를 게 없이 그냥 채용 공고 보고 서류 제출하고 면접 보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우선 저는 영양교사로 근무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직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사로 근무한 게 아니고 교육공무직이라는 영양사 그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는데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2년 전에는 이렇게 교육 공무직 형태의 영양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교육 공무직 영양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교육 공무직 영양사 형태로 근무하시는 건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취업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교 홈페이지나 시교육청, 도교육청 이런 사이트 채용 공고 배너에 공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을 받고 그렇게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별게 없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을 보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이렇게 조리사님이 들어오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이렇게 3대1로 면접을 봤었어요. 학교 자체나 제 개인한테 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영양사 면접에서든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전공 관련 질문은 받지 않았었는데 교육청 산하에서 뽑는 그런 영양사들은 전공 관련 질문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질문들은 조리 인력 관리하는 거, 영양사의 역할 같은 거 그런 상황들을 제시해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영양사님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해서 가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양사의 자질을 가지고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던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하기도 했고 학교로 취업을 했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한 거냐라는 질문도 많았거든요. 그와 동시에 본인도 그런 상황인데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고 내가 경력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당연히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력이 없지만 이 신입만이 가진 그런 패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패기나 강점 그리고 내 자신감과 내 강점으로 밀어붙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면접을 임했거든요. 당연히 누구나 경력이 없는 시절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신입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내가 경력이 있는 사람의 그 능력치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올라가는 시간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나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를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대학교 때 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실습했을 때 배웠던 것들 이런 거밖에 딱히 빗대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최대한 풀어내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모습을 제 패기를 저 녀석 패기밖에 없네 라고 봐주지 않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일부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를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양교사로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교사만이 하는 업무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교사도 영양사가 하는 업무를 모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동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교사라고 해서 영양사가 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양교사가 되면 수업만 하고 영양사의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영양교사도 영양사가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인 거고 그 다음이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업도 중요하겠지만 급식이 안전하고 위생적이게 나가는 게 영양교사의 1순위 업무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영양교사 되면 영양사 일 안 하고 난 수업만 하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다시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출근을 해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검수를 했어요. 저희는 삼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재료들이 모두 들어오면 내가 발주한 것과 동일한지, 양은 올바르게 들어왔는지, 그 식재료의 상태는 괜찮은지 등등 검수하는 것에 맞춰서 검수를 진행했고요. 검수한 다음에 검수 관련 서류들을 이제 또 막 처리를 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이제 점심밥이 조리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 가서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맞게 나왔는지도 확인하고, 또 다른 사건, 사고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도 하고, 검식도 하고, 이 맛이 맞게 나왔는지, 실제 조리가 다 되면 뭐 보존식 담고, 배식 시간 되면 배식 지도하고, 때에 따라서 배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이제 큰 틀은 이러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저는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학교는 다른 산업체나 병원과 다르게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물론 그 다른 곳에서도 준비하는 서류들이 있겠지만, 학교는 주에 한 번, 뭐 날마다 해야 되는 거,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달이 끝날 때 해야 되는 거, 뭐 학기별로 해야 되는 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등등 이런 서류들이 진짜 많아요. 챙겨낼 게 진짜 많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기 전에 서류를 모두 정리한 게 엄청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밥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제 하루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다음 달의 식단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식단도 작성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 그런 것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다 보니까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뭐 단백질량, 칼슘, 열량, 뭐 비타민량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그 수치에 맞춰서 식단을 짜고 발주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다른 것과 다른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식단도 작성하고 발주도 하고 햇섭 시스템에 맞춰서 관리도 하고 식 일지도 작성하고 많은 것들을 모두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학교 영양사만 쓰는 거니까 이제 다른 산업체 영양사 선생님들도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는 EAT라는 사이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주하는 것을 그 EAT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이제 업체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물건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 영상 하나로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사용한다 라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편식을 하는데 제가 어떠는데 영양사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영양사로 일해보니까 이런 사람이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몇 개 뽑아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리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 업체도 관리해야 되고 학교면 뭐 학부모, 선생님 등등 관리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소통해야 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칭찬해준다던가 이런 거. 하지만 영양사로 일하다 보면은 예민하게 쓴소리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에 대해서 내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겠죠? 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멀티가 되는 사람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멀티가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좀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이거는 약간 경력이 쌓이거나 경험이 생기면 이제 노련미로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빨리빨리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당황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또 일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하고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근데 저도 덜렁대고 그러긴 하지만 막상 일을 하고 내 손에 모든 게 다 달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꼼꼼하고 예민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약간 이런 게 성격이 조금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일했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저도 사실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는데도 그 간격이 좀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막 동생들이 어리니까 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MZ세대를 위한 뭘 해달라 이런 게 많아서 대체 그게 뭘까라는 생각에 MZ세대를 위한 뉴스레터 이런 것도 구독해서 읽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식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뭐 먹는 거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딱히 그런 거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저도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특히 가지와 푸딩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양사다 보니 검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기 싫어도 저는 먹어봐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힘들었죠. 가지나물을 검식할 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힘들 수 있겠죠? 편식을 한다고 해서 영양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검식을 해봐야 내가 원하는 맛인지 제공하고자 했던 맛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먹어보면 사실 모르잖아요. 이 맛이 어떤 맛인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안 먹어보았으면 답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편식을 한다고 해서 영양사를 못할 건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힘듦과 약간 불편함은 감수해야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양사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요시하고 작성을 했던 게 그 하루 식단의 약간 조합, 판이 나왔을 때 색감, 식감 이런 걸 좀 중요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밥에 무슨 국이 나가고 무슨 반찬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일반 밥이 나갔다면 내일은 덮밥을 준다던가 이렇게 약간 좀 일반식, 특별식 이런 게 겹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지금 급식을 먹고 있거나 단체 급식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겹치는 게 나왔다 한다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영양사 선생님도 몇 번을 확인했을 거예요. 정말 수십 번을 확인하면서 걸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끝까지 안 보이다가 꼭 마지막에 보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어머 영양사 선생님이 이걸 못 보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영양사 선생님 혼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겁니다. 진짜 저도 그렇게 겹치는 게 있는 날이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하루 내내 자책했어요. 그리고 식단 또 짤 때 많이 참고했던 것들이 맛집 메뉴들 이런 것도 좀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닭볶음탕을 내고 싶다. 그러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닭볶음탕을 검색해서 맛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맛집은 닭볶음탕에 어떤 반찬을 주지?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이거랑 이거랑 좀 잘 어울리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섞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합으로 좀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 식판 사진을 올리시는 영양사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참고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에 유튜브로 먹방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먹방이나 먹방 브이로그들을 보면서 좀 맛있어 보이는 조합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주면 맛있겠는데? 이렇게 그거에 그냥 오로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엄청 갇혀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다 그거 생각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 레시피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드렸어요. 일단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고 주부기 때문에 저보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뭐 새로운 메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음식이어도 제가 내고 싶은 맛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엄청 자세하게 적어드리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막 붙여드리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드리고 뭐 아니면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카톡방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최대한 자세하고 많이 이렇게 해드리려고 많이 적어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려웠고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당연하니까 처음인데 당연하잖아요. 내가 처음인데 잘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다른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봤고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스 프로그램 같은 거는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기도 했고 저만의 스타일로 제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타일들을 찾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었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렵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전에 했던 메뉴 구성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엉망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었던 것도 있고 막상 밥이 나와보니까 별로였던 것도 있고 그때도 그랬지만 뭔가 내 부족함이 애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그대로 전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좀 미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력이 별로 없는 선생님이어가지고 미안한 순간들도 있었죠. 이 자리를 빌어서 애들아 미안했다. 나이가 어린 영양사라면 누구나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조리 인력들이 대부분 저희 엄마 뻘이거나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일단 내 일도 하기 벅찼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진 것도 있었고 처음 손발을 맞춰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팀을 제가 이끌고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는 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손발이 안 맞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웠지만 점점 손발을 맞춰가다 보면 통솔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배려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아이들에게 급식에 나가는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스타일을 알아가니까 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이가 어려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영양사니까 나는 그 급식실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 감독자인 영양사니까 나이를 떠나서 그분들의 상급자인 거잖아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업무는 업무다 라고 생각하고 할 말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일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를 깨달으시면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냐고 여쭤보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일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실. 오로지 애들 만나는 그 배식 시간 그리고 애들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 버티고 일했어요.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정말 없어요. 엄청 힘든 날에도 애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맛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로 다 잊어버릴 수 있었고 그걸로 다 버틸 수 있었어서 애들 때문에 힘든 적은 정말 없었어요. 저희 학교 애들이 진짜 착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제가 많이 자랑했어요. 착하다고. 그리고 이런 인력 관리를 떠나서 어려웠던 점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계절 음식을 잘 모르는 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약간 어느 계절에 몇 월에 뭐가 맛있는지 이런 게 바닥바닥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막 하려고 했거든요. 뽑아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언제 이게 제철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도 하려고 하고 막 외우려고 하고 이랬는데 그때 실무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는 선생님이 엄마가 되고 주부가 돼야 할 수 있다. 그게 뭐 쉽게 되는 줄 아냐 이러셔가지고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뭔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맛있는 게 나올 때 맛있는 걸 주고 싶은데 그런 걸 잘 모르겠을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양사에 대한 인식이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니까. 사실 안 힘든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막상 해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비전공자일 때, 학생일 때 뭐 급식 먹던 시절에는 영양사의 힘듦이 숫자 2라고 생각을 했다면 전공자가 돼가지고 대학생 공부를 하면서 한 5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나가서 조금 내 몸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힘듦이 한 100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힘듦이 한 100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뭔가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그만큼의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겠죠?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양사 구인 구직한다고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현타가 올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긴 한데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뭔가 그거는 제가 여기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양사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영양사를 해본 사람으로서도 그 현실은 힘든 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영양사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대학교를 갈 때부터 첫 번째로 목표하던 진로가 따로 있었고 그거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차선택으로 선택하게 된 게 이 식용과였거든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제 적성에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졸업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공부를 하는 4년 동안에도 영양사가 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품 회사로 차라리 가고 싶어서 식품 기사를 취득한다던가 뭐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영양사를 해보니까 힘든 건 맞지만 은근히 제 적성에도 잘 맞고요. 일을 해서 생기는 그런 뿌듯함이 저한테는 굉장히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한참 영양사의 장점을 찾아봐야겠다 하고 적었던 데가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거든요. 뭐 사무실을 혼자 쓴다, 이런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식단에 가끔 넣을 수 있다, 이런 거 좋아. 근데 많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양사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유는 아이들한테 받는 행복감도 엄청 컸고 그런 좋은 말 한마디 한마디의 뿌듯함과 그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막 집에서도 맛있는 거 만들어서 예쁘게 해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좋아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조리된 음식들을 식판에 담아서 사진 찍는 그 순간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긴 했어요. 어딜 가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몇 개라도 있으면 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만족감은 꽤 있었다. 언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 만족감 꽤 된다. 교육대학원을 간 이유는요. 영양교사가 되려고 간 거예요. 이거 계속 말하게 되는데 영양교사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 영양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낮에는 교직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전공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전공 수업은 저녁이니까 퇴근하고 갔고요. 교직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연차 이런 거 써가지고 다녀왔어요.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지금 퇴사를 했고요. 퇴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2년 동안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요. 몸도 힘들고 그냥 정신도 힘들고 대학원 다니랴 일하랴 그냥 힘들었어요. 항상 그 전쟁 갔던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밖에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갑자기 엄청 막 서러우면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했던 순간이 싫었던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고요. 저는 지금 백수긴 하지만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이기도 하잖아요.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꼭 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하면서 못했던 거, 그냥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저는 임용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져가지고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저라면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가장 가까이의 인생 계획으로서는 대학원 졸업과 임용고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임용고시를 본다는 것은 결국 영양교사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영양사로 일해서 힘들었긴 했지만 결국 또 제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걸 보니까 그 직업이 힘들지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계속 만약에 영양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영양교사로 일을 하는 게 여러 차원에서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졸업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무튼 이번 Q&A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식이용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식이용과이신 분들이겠죠? 모두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성공하시고 사는 동안 많이 보시고 진짜 많이 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